안녕하세요. 캡틴 심성입니다. 자, 7월 22일 치러졌던 전국연합 학력평가. 그래요. 모평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쉬운 문제는 금방금방 넘어가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에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퇴적 구조에 관한 얘기. 자, 기본적으로 퇴적 구조라고 함은 그래요. 퇴적하면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가 되겠고요. 사측리, 건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은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지? 자, 일단은 가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 그래요. 사측리 같은 경우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형성 당시 건조한 시기. 그래요. 젖어있던 땅덩어리가 건조하여 물 증발에 의해 쩍쩍 갈라진 게 뭐가 됩니까? 건열이 됩니다. 디귿번 가와나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퇴적 구조는 전부 다 뭐더라? 지층의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캡틴이 첨언을 좀 하자라면, 자, 6월 모평에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이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측리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다? 뭘 나타낸 겁니까? 그래요. 단측면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건열 같은 경우는 뭐더라? 잘라서 옆에서 본 단측면이 아니라 수평으로 잘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인 그래요. 측리면입니다. 까지 우린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자, 2번 문제. 자, 간만에 등장한 것 같아요. 뭐에 관한 얘기? 지자기, 복각에 관한 얘기. 복각. 자, 기본적으로 복각에 관한 얘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라면 복각의 복자가 뭐라고요? 엎드릴 복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평면, 수평면 상에서 어떻더라? 아래를 향하고 있을 때 얘가 뭐가 되겠다? 양의 값의 복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어떻더라? 이렇게 위쪽을 향한다라면 어떻다?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기준 방향의 반대인 벌떡 서 있는 모양이 될 텐 거니까 뭐가 됩니까? 복각이 음의 값을 나타냅니다. 라는 것까지, 그지? 자, 또 지구의 자기장이 현재와 똑같아 정자극기라는 게 있었고요. 지구랑 반대예요. 역자극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일 때 지구를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위가 뭐가 된다요? 북반구, 남반구가 된다라면 정자극기 같은 경우는 북반구가 복각이 양의 값, 남반구가 음의 값이라면 역자극기는 어떻더라? 음의 값, 양의 값 반대로 나타납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행히도 이 문제에서는 그래요. 그나마 덜 꼬았네. 정자극기입니다. 라고 나와 있을 테니까 고민할 여지가 없네요. 일단 지금 A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엎드린 게 아니라 벌떡 서 있네요. 마이너스 36도가 되겠고요. 얘는 어떻더라? 여기가 18도 그대로 내려준다라면 엎드려 있는 각, 양의 각이 되겠고요. 지금 마찬가지 같은 요령으로 C도 뭡니까? 양의 값이 됩니다. 끝.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A 같은 경우는 뭐더라? 남반구에서 형성된 거라면 B랑 C는 어디요? 북반구에서 형성된 지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끝났네, 그지? 자, 그렇다면 자, A는 생성될 당시 남반구 그래요. B가 C보다 그래. 실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 정자극기, 역자극기 그래. 적도가 0도, 얘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 90도, 남극이 마이너스 90도에 해당할 텐 거니까 상대적으로 양의 값의 복각이 좀 더 크다라면 보다 고위도에 위치한 곳입니다. 따라서 B가 C보다 고위도가 아니라 저위도입니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디귿번 A가 만들어진 이유 히말라야 산맥. 자, 우리는 알고 있지요? 뭐라고? 여기 나와 있는 히말라야 산맥 현상은 언제더라? 인도 대륙이 북상하여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만들어진 스콕산맥입니다. 어느 시대요? 신생대에 형성이 됩니다. 자, 신생대라고요? 그래, 지질세 연령 정도 좀 아시라고 했습니다. 541, 252, 66. 그래요. 성칸부리아 고생대 경계가 5억 4,100만 년. 고생대랑 조생대 경계가 2억 5,200만 년. 중생대, 신생대 6,600만 년. 끝나버렸네. 자, 따라서 신생대예요. 6,600만 년 이후가 될 텐 거니까
AAA 6천만 년 이후에 만들어진 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복강 문제 여러분의 뭐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래 3점짜리로 배점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문제도 뭐 거진 점수 주는 문제죠. 1번 문제와 아울러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나다 차례대로 나와 있네요. 자, 가가 보이네. 뭐가 보여요? 매머드, 대형 포유류.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신생대가 되겠고요. 또 신생대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4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삼엽충이 보이네요. 고생대 끝났고요. 다 같은 경우는 공룡 볼 것도 없네요. 중생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시대의 판계화 분리. 판계화가 분리된 건 언제입니까? 고생대 말에 판계화가 형성. 그 다음에 중생대 초기에 판계화 분리. 그래요. 판계화가 분리가 된 거는 판계화 분리는 언제라고요? 중생대 뭐가 됩니까? 트라이아스기.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나시대에 그래요. 고생대입니다. 양치식물 번성 맞네요. 중생대는 겉시식물, 신생대는 속시식물 번성까지. 디귿번 다시대에는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자, 요거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대 어느 시대가 됩니까? 중생대가 됩니다. 빙하기가 없었기에 이렇게 몸집이 큰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었다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제. 자, 아니나 다를까 이번 7월 모평에서도요. 자료 해석, 실험 과정을 줘놓고요. 뭐 하는 실험이니? 어떤 얘기들이니? 라는 얘기들. 자, 제목이 나와 있네요. 수온의 연직 분포. 일단 가 같은 경우는요. 자, 그냥 물을 담아둔 거야. 담아줍니다. 나에서는요. 전등을 켠 후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을 때 온도 측정. 자,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등 같은 경우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등이 바로 뭐? 그래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비되는 놈이 되겠다. 태양 복사 에너지. 자, 그럼 다에서는요 뭐 합니까? 부채질을 한대요. 부채질이라고요. 뭐에 관한 얘기? 바람에 관한 얘기가 되겠네. 자, 그 결과 세 개의 그림 자료가 그래프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자,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걸 따져보자라면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네요. 여기가 바로 뭐에 해당하자? 가에 해당하겠고요. 전등을 켰다요. 표층의 수온이 올라갑니다. 얘가 나에 해당하겠으며 바람이 불어 위아래가 섞여 수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놈이 다가 되겠다. 끝. 끝났네요. 자, 나의 결과는 어느 게 됩니까? 나의 결과는 그래요.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A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파랗게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B가 됩니다. 따라서 나의 결과는 B가 아니라 A라고 고쳐줘야겠네요.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 니은번 A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차는 자, 어디까지나 얘는 뭐 너무나 확연한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0에서 4cm 사이 0에서 4cm 여기 구간에서요. A에서 수온 변화 얼만큼 여기서부터 대충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반면 4에서 8cm는 어때요? 거진 차이가 안 나는 꼴이지, 그지? 따라서 0에서 4cm 구간이 4에서 8보다 크다. 그러네요. 디귿선지 표면과 깊이 8cm 밀도차. 자, 결국 여기서도 뭐에 관한 얘기? 물의 밀도차. 소금물이라고요. 해수에 해당합니다. 소금물의 해수의 밀도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게 바로 뭐더라? 수온. 따라서 표면과 8cm의 밀도차는 수온 차이가 큰 B보다 A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니은번까지.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문제를 확인할 때 세 개를 어떻더라? 위도별 해수의 연직 분포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가가 뭐에 대비됩니까? 그래요. 전등을 켜지 않았다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걸 텐 거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뭐더라? 고위도 해역에 대비되는 모델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가 뭡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만 있네요. 저위도
다는 어떻다? 태양 복사 에너지량도 일정량 도달하고요. 바람이 강한지요. 그래요. 중위도의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실험 모델이 되겠구나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5번째 문제. 자, 판. 그래요. 아메리카 대륙 주변 열점 분포 쭈르르륵 문제가 나와 있네요. 게다가 뭐까지요? 마그마 생성 과정까지 끝난대. 자, 기억 선지를 보게 되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열점은 판의 내부에만 존재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판의 내부라고 얘기를 하는 건 판 아래 깊숙한 곳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왼쪽 그림상에 나와 있는 어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판이 있다라고 치자라면 판의 경계에만 있나요? 가운데 내부에도 있나요? 이 뜻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부뿐만 아니라 판의 경계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2번 열점에서는요. 나의 과정에 의해 열점의 마그마 생성은 뭐에 의해서요? 그래요. 분출합니다. 상승합니다. 압력 감소에 의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현무암질. 끝나버렸지, 그지? 자, 그렇다면 압력 감소의 현무암질인 거니까 B 과정이 맞네요. 금방 얘기했던 대로 그래요. 안산암질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디귿선지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첫바닥 문제 풀었을 때 하더라도 그래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와, 평이하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6번째 문제. 자, 일기도에 관한 얘기 쭈르르르르. 자, 일단은 뭐 나와 있는 게 자, 일기도를 봅니다. 당연히 어떻더라? A가 뭡니까? 주위보다 기압이 크다요. 고기압에 해당하겠고 익숙한 그림이 있지요? 온난전선, 한랭연성 통반 주위보다 기압이 낮다고요? 그래요. 저기압이 됩니다. 끝. 자, 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다? 풍향이 무슨 풍?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대체적인 남서풍이 되겠고요. 자, 풍속 같은 경우는 짝대기 긴 거 하나 5m/s, 짧은 거 하나 2m/s. 합이 얼마가 됩니까? 7m/s가 되겠습니다. 끝났네. 자, 그러면 A는 당연히 고기압입니다. 하강기류가 맞고요. 기온은 B랑 C. 자, 캡틴이 강조했었습니다. 상승기류 기본 개념, 개념 완성. 상승기류 개념 완성 강의에서요. 어떤 얘기들 했었냐? 그래. 이렇게 한랭전선이 있고요. 이렇게 온난전선이 있다라면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상대적으로 어떻더라?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갇혀있는 형상이고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상입니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온난전선 통과, 기온 상승, 한랭전선 통과, 기온 하강이 됩니다. 기억하죠? 자, 그래서 당연히 기온 같은 경우는 어떻다? B쪽이 차가운 공기, C쪽이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기온은 어떻다? B가 C보다 낮다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디귿번. 자, 고민할 건 없습니다. 지금 나는 뭡니까? A, B, C 어디에서의 일기 기호일까요? 라는 얘기인 건데 자, 이처럼 온난 한랭전선이 등장했을 때 풍향을 묻는다라면 우리가 암기했던 걸 써먹어야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온대저기압에서 전선에 있어 풍향 변화는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남서풍 부는 곳이 어디다? 온난전선 통과 후 한랭전선 통과 전. 따라서 B가 아니라 뭡니까? C가 됩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쌤, 여기가 고기압이고요. 얘가 저기압이라면 어떻더라?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꼴일 텐 거니까 B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조건 뭡니까? 전선 등장, 온난과 한랭전선 등장할 때는요. 풍향 변화, 풍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기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가 아니라 뭐다? C가 됩니다. 그래요. 얘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 6번째 문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7번째 문제. 자, 한반도 지질 나왔네요. 퇴저감. 쭈르륵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태백시 구문소 뭐가 됩니까? 고생대가 되겠으며 고성군 동명리 해안 뭐가 됩니까? 중생대가 됩니다. 또 아울러 태백시 구문소는요 뭐에 해당합니까? 해성층. 자, 워낙에 유명한 녀석들이니까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얘는 바로 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당하는 육성층이 되겠습니다. 끝. 또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뭐였다? 석회암층이 됩니다. 까지. 자, 가의 암석은 나의 암석보다 당연히 고생대가요. 중생대보다 나중이 아니라 먼저 생성되었다. 기억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나의 암석인 공룡 발자국 있죠? 당연히 바다가 아니라 육지, 육성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귿번 가와나닌 그래요. 둘 다가 뭡니까? 퇴적암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퇴적암의 특징, 층리, 화석, 퇴적 구조는 공통으로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기본적인 문제들 그래 전혀 어려울 게 없는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문제. 짜잔. 자, 동한난류, 북한난류, 대만난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순차적으로 찾아봅시다. 뭐라고? 자, 가 같은 경우는요. 북한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데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고요? 우리나라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게 되는 거니까 얘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한류일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다 적어볼까? 한류일 수밖에 없겠고 우리나라의 한류는 뭐밖에 없습니까? 북한 한류. 북한 한류 어디서부터 기원했다? 연해주 해류로부터 갈라져 나온 북한 한류.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동해를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데 남에서 북으로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그래요. 얘가 바로 난류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동해에 흐르는 난류, 동한난류가 됩니다. 끝. 다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온 해류.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대마난류가 됩니다. 또 게다가 우리 연계유주인 수능특강에는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다고요. 뭐라고? 대마난류가 갈라져 나와 동한난류가 형성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났네요. 가와나가 맞나 난류 한류가 맞나 조경수역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선지 나는 동한난류가 됩니다. 자, 그 결과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강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됐습니까? 디귿번 동일위도 용존산소량은 동일위도에서 용존산소량은 용존산소라고요? 당연히 어떻다? 용존산소량이 많기 위해서는 어떻다? 수온이 낮을수록 끝나버렸죠. 따라서 가가 다보다 많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끝! 자, 그래서 니은번의 보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라면 그래, 당연히 여름입니다. 따뜻한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 누가 힘이 세져요? 따뜻한 바닷물이 힘이 세죠? 보다 치고 올라갑니다. 그 결과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보다 어떻게 난류가 치고 올라가 북쪽에 만들어집니다. 반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차가운 한류가 난류보다 힘이 세요. 보다 치고 내려옵니다. 조경수역이 어디? 남하입니다. 까지.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째 문제. 자, 9번째 문제가요. 그래요. 조금 참신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박한 문제. 자, 이게 뭔 얘기예요?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뭐가 나와 있다? 해령 부근의 지각의 나이를 알려준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지형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됩니까? 위 자료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니? 라는 얘기.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요. 뭘 따져봅시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째 그래프 기울기는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그럼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얘가 XX 프라임 결국은 뭡니까? 거리에 관한 얘기가 될 텐 거니까 얼랄라 거리분의 지각의 나이에 해당합니다. 그 얘기는 그래프 기울기가 뭡니까? 이동 속도의 뭐가 됩니까? 역수에 해당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끝났네요. 뭐 실제 여기서는요. 이동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비교할 필요가 없지. 왜? 모든 구간에 이동 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끝났네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요? 지금 이렇게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으로 나타나는 부분 두 군데가 뭐일 수밖에 없니? 해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냐? 그래요. 아닌 보기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게 보다 수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령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두 해령에서 확장 속도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또 게다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각의 나이가 계속 많아지지 않고요. 끊어져 버린 꼴이다. 그지? 그 얘기는 여기에 뭐더라? 당연히 얘랑 해령이 있다고요. 발산 경계가 있다라면 여기는 뭡니까? 또 하나의 판의 경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종합해 본다라면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해령이 있고요. 가운데 판의 경계가 있네. 끝나버린 거야. 그지? 그래서 5개 보기가 전부 다 이 그림을 나타낸 이 그림을 표현한 것처럼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뭐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동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찾아가 보자라면 자, 잘 볼게요. 일단 5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결정적인 힌트가 정자극기랑 뭐요? 역자극기를 따져보는 건데 당연히 어떻더라? 정자극기, 역자극기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지금 해령 여기서 정자극기랑 여기 정자극기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면 그 다음 얘가 어떻습니까? 얘랑 얘가 어떻다? 동일 시기에 만들어진 거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랑 얘가요 어떻더라? 해령으로부터 같은 간격,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형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 그래요,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 X 부분에 봤더니 해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에 있는 거야. 그 결과 어떻더라? X쪽이랑 X'에 가까운 쪽이랑 확장 속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얘는 얘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땡. 이해합니까? 자, 지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만큼이나 지나가서 확장이 됐습니다만은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는 꼴이지. 그래요. 얘랑 얘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4번 땡. 4번 땡. 자, 그 다음에 그럼 같은 요령을 쉽게 찾아간다면 여기 나와 2번도요. 얘의 확장 속도랑 얘의 확장 속도가 어떻더라? 차이가 남으로 인해 잘못됐네요. 자, 그럼 1번하고 3번이 남았다요. 자, 1번하고 3번을 비교 한번 해보자라면 얘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텐데 잘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 봅시다. 지금 윗부분에서는요. 여기 부분이 어디? 여기에 해당하게 될 테고 여기 부분이 어디? 여기에 해당하며 여기 부분이 어떻다?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얘랑 어떻더라? 해령으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 나이가 같네. 됐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봅시다. 아래 부분을 보자라면 자, 볼까요? 지금 여기가 마찬가지 해령이에요. 얘가 어디에 해당하자? 여기 부분에 해당할 테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해야 되는 건데 자, 문제 잘 보세요.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은 분명 여기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 X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정자극기에 해당하지만 자, 그림이 잘 안 보인다라면 문제 확인합시다. 지금 여기 어디요?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정자극기를 이미 지나 역자극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얘랑 나이가 어떻게 같아야 되는데 한 놈은 정자극기, 한 놈은 역자극기. 그래 얘도 어떻더라?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딴 얘기는 디테일하게 찾아갔을 때 맞아 들어가는 건요. 그래요. 1번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해령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을 때 나이가 똑같다고요? 그래, 확장 속도가 모두가 균일함을 이용하여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통해 나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 다음. 자, 이게 여기 9번부터 조금 당황을 하셨다라면 10번 문제도 어떻더라? 꽤나 디테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죠? 뭐에 관한 얘기? 지사학에 관한 얘기. 자, 일단은 쭈르륵 나오는데요. 일단은 확인하셔야 될 게 어디에 P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8분의 1, Q의 얼마요? 64분의 1이랍니다. 그래, 8분의 1, 64분의 1이라고요? 그래요. 반감기를 각각 몇 회 지났습니까? 3회, 얘는 몇 회요? 6회 지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요? 끝나버렸네. 그딴 얘기는 여기 나와 P의 나이가 얼마? 반감기 1억 년에 3회 지난 거니까 P가 얼마요? 나이가 절대 연령 3억 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Q 같은 게 얼마입니까? 6회입니다. 얼마요? 6억 년이 지난 놈이에요. 끝!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P는 3억 년 전에 생성, 당연한 얘기가 되겠네.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순차적으로 각각의 지층이 생성된 순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뭡니까? 그래요. A가 제일 먼저가 되겠고요. A 다음에 뭡니까? B가 먼저예요? Q가 먼저예요? A 다음에 Q가 되겠네. 자, 게다가 A 다음에 Q라고 판단한 근거는 그래요. 관입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끝났네. Q 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Q 다음에 당연히 P가 쌓이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뭐더라?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P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A랑 Q가 이렇게 끊어졌다요. 단층이 만들어졌네. 요거까지 여기 한번 해볼까? Q 다음에 뭐 만들어졌다고요? 단층. 뭐가 만들어졌다? F, F 프라임. 게다가 지금 이렇게 경계면을 기준으로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상반이 내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F 프라임 뭐 만들어졌다고요? 정단층이 만들어졌네.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정단층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더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에 의한 겁니다. 까지도. 자, 그 다음에는요. Q 다음에 누가요? B가 만들어질 텐데. 자, Q 다음에 B가 만들어진 것도 지사학의 원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뚫고 나와 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박. 뭐가 이렇게 매끈하게 끊어져 있다라는 얘기. 그딴 얘기는 뭐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Q 다음에 B가 쌓인 원리는 바로 뭐에 해당하자? 부정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부정합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순차적으로 원리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 자, B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B 다음에는요. 당연히 C가 되겠네. B 다음에 C가 생긴 건 뭐 때문입니까? B 다음에 C가 차곡차곡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층, 누중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C 다음에 뭐 만들어졌나요? P가 먼저예요? D가 먼저예요? P가 D까지 뚫은 걸로 보아. C 다음에는 뭐가 되다? D가 되겠네요. C 다음에 D라는 것도 마찬가지 뭐다? 지층, 누중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D 다음에 뭐예요? E예요? P예요? 그래, D 다음에 뭐가 됐다? E가 만들어졌네요. D 다음에 E가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뭐더라? D 다음에 E가 아니구나. 미안. D 다음에 E가 아니라 D 다음에 P가 만들어졌고요. D 다음에 P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뭐에 관한 얘기? 그래요. D 다음에 P가 뚫었습니다. 뭐가 됩니까? 관입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P 다음에 뭐가 돼? E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도 어떠니? 요렇게 측리면이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아, 얘도 뭐가 되겠니? 부정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생성도 해석이 다 끝나버린 거죠. 바로 답 찾아갑니다. 자, FF 프라임 다 정단층 장력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최소 3의 용기. 자, 일단은 부정합 면이 몇 개? 2개. 자, 부정합 하나 만들 동안 용기 한 번, 침강 한 번. 용기 1회. 또 하나 만들어졌네요. 용기 한 번, 침강 한 번. 2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층이 어떻게 이렇게 거의 지표면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가 됩니까? 3회. 그래서 최소 용기는 3회가 있었다. 됐니? 자, 그래서 실제 지층의 용기 횟수는 부정한 면 개수에다가 지표면 가까이에서 관찰이 됐다라면 추가적으로 용기 횟수 1회 추가까지. 됐습니까? 생성순서는요.
A, Q, B, C, D, P, E.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H층이 생성된 시기에 자, A라는 놈은요. A라는 놈 볼까요? A라는 놈 보자라면 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지요? 뭘 알고 있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절대 연령을 통해 Q의 나이가 얼마요? 얘가 6억 년입니다. 6억 년이 되겠고요. 여기 나온 P가 몇 억 년? 3억 년이 됩니다. 끝나버렸네. 자, 그렇다면 A라는 놈은요. Q가 관이박이 이전에 만들어졌다요. Q의 나이가 6억 년이라고요. A는 얼마? 6억 년보다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끝나버렸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묻는 건요. 뭐라고 물었니? 최초의 척추동물 언제 만들었습니까? 얘는요. 고생대 중에서도요. 오르도피스기 때 만들어진 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고생대 시작이 얼마예요? 5억 4,100만 년이 됩니다. 따라서 A는 6억 년 전입니다. 선캄브리아대 때 만들어진 거. 선캄브리아대가 될 텐 거니까 그래요. 우리는 최소한 뭐구나? 척추동물 시련은 아니겠구나. 디귿번이 틀린 보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0문제 빠르게 풀어보았습니다. 뭐 느껴보셨지만 그닥 어려운 문제들이 없이 비교적 평이한 내용들. 자, 주로 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인 뒷부분 11번부터 20번까지의 조금은 몰려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좀 쉽게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11번부터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틀 심성입니다.